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요, 클러스터링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 우리말로는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각 개체들 간에 유사한 속성을 지닌 것들끼리 모으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클러스터링 기법은요, 대표적인 unsupervised learning, 즉 비지도 학습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y변수, 목표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의 구분이 없고요, 우리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것에 초점 맞추기보다 개체의 속성이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 분석은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이란 것과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군집 분석에 대한 간단한 기여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유사한 것끼리 모아야 되잖아요. 그때 그 레코드들 간에, 즉 개체들 간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계층적 병합 군집화 방법, 그 다음 K-means 클러스터링, 즉 비계층적 병합 군집화 방법 두 가지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 코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 분석 정의를 보시면, 군집 분석이란 개인 또는 개체 중에서 유사한 것들끼리, 개인 또는 개체 중에서 유사한 것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그룹화하여 집단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대표적 비지도학습 기법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자체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전에 정의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주로 목적이 있게 분석하는 것들은 슈퍼바이드 러닝 기법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군집을 묶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한 군집의 개체들은 유사한 성격을 갖도록 하고요,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것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갖도록 군집을 형성하겠다. 즉 철학은요, 이런 겁니다. 한 두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룹 내는 가급적 유사한 집단으로, 그 다음에 그룹 간에는 가급적 상이한 집단으로 묶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키로 보면요, 키가 작은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 내에서는 키들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160, 161, 162, 163 이렇게. 그 다음 키가 큰 그룹은 170, 170, 180, 181, 182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 두 군집 간에는 키가 작은 그룹은 키가 평균이 162, 키가 큰 그룹은 평균이 180 이렇게 군집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하겠다. 하지만 군집 내에서는 키가 큰 사람들은 큰 사람들끼리, 작은 사람들끼리의 분산은 작게끔 구성하겠다는 것이 군집 분석의 철학이 되겠습니다. 자, 군집의 유형을 보시면요, 크게 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호 배반적 군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개체가 하나의 군집에만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인이거나 중국인이거나 일본일 수 없죠. 이렇게 하나씩만 할당되는 것이 상호 배반적 군집이 되겠고요. 반면에 군집을 허용하는 것이 중복 군집 되겠습니다. 중복 군집은 사람으로 치면, 국적으로 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퍼지 군집입니다. 어떤 개체가 하나의 집합에, 하나의 군집에 딱 속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집에 속할 가능성, 확률로 표현하겠다는 것이 퍼지 군집입니다. 즉 어떤 A 개체가 1번 군집에 속할 가능성이 60%, 2번 군집에 속할 가능성이 40%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개체는 1번 또는 2번 양쪽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번째는 계보적 군집입니다. 계보적 군집은 각 개체 간의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물 표면에서 이렇게 종속과목 강문계처럼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계보적 군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군집 분석의 장단점 한번 살펴보죠. 군집 분석은 일단 장점으로 탐색적 방법입니다. 즉 분석자가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군집 분석의 장점이에요.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적용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직관적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체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거리를 무엇으로 가져갈 것이냐, 가중치 거리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또 제가 비계층적 분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초기 군집의 개수를 어떻게 결정하냐, 이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몇 개를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 결과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때는요, 그 여러 가지 거리가 있습니다. 즉, 관찰 단위의 유사성을 얼만큼 유사하거나 상이한지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리에는요, 뭐 민코스키, 유클리디안 거리, 맨하탄 거리, 최대좌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이제 민코스키 거리 중에 요 특정한 요 m-1을 대입한 것을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하는데요. 그거 보시는 식이 보시는 바와 같아요. 즉 각각의 개체 간의 차이를 m승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눠주죠. 자, 이렇게 m승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네, m승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누는 것은 단위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단위를 보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유클리디안 거리가 되는데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거리의 제곱을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는 2분의 1승을 해주는 경우가 바로 유클리디안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클리디안 거리로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지요. 자, 그 다음에 계층적 병합 군집화와 비계층적 병합 군집화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우선 계층적 병합 군집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층적 병합 군집화는요, 가까운 관찰 단위끼리 묶어감으로써 군집을 만들어가는 방법과 이제 먼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께서 요 덴드로그램이란 것을 표현한다, 요것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덴드로그램의 예시는 요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여기서는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크게 최단, 최장, 평균 연결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린 이번에 최단 연결법으로 한번 제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각 개체 간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묶어가느냐, 그것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단 연결법 싱글 링퀴지 메서드인데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통해서 한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죠.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평점이 주어져 있네요. 최단 연결법을 사용하겠고 기준값을 0.25를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학생이 A, B, C, D 총 5명의 학생이 있고요. 이게 평점이에요. 4.1부터 2.8까지 분포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지면 먼저 무엇을 설정해야 되냐? 거리를 설정합니다. 우리 거리는 그냥 단순 차이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X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A와 B 학생 점수 얼마죠? 0.9죠? A와 C 학생 얼마죠? 4.1 빼기 2.9니까 1.2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D와 E 학생 얼마죠? 1.1이죠. D와 E 학생 점수 1.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매트릭스를 찾아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유사한 학생을 뽑아야 되겠죠. 가장 유사한 학생은 점수의 차이가 가장 작은 학생입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가장 점수가 작은 학생은 누구죠? C와 E가 가장 작아요. 이 두 사람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겠다는 겁니다. C와 E의 차이가 0.1밖에 되지 않으니까 C와 E를 하나의 군집으로 묶어내겠다. 자, C를 하나의 군집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매트릭스를 구해내야 되겠죠. 즉 여기서 이제 최단 연결법이란 것은 C는 이제 하나의 집합이에요. 하나의 집합입니다. 그럼 A와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A와 C 점수를 구할 건지, 자, C와 E가 하나의 집합이잖아요. 그러면 4.1과 2.9를 구해야 될지 4.1과 2.8을 구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최단 연결법은요, 이 중에 가장 작은 점수를 쓰겠다는 겁니다. A와 C 점수는 얼마예요? 1.2점입니다. A와 E 점수는 얼마입니까? 네, 1.3점이죠. 이 중에 좀 더 짧은 놈을 쓰겠다 하면 최단 연결법입니다. 최단 연결은 좀 작은 점 1.2, 최장은 얼마일까요? 1.3을 쓰겠다는 거고요. 평균은 1.2와 1.3의 중간인 1.25를 거리로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영상에서는 최단 연결법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C가 묶였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거리를 정의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거리가 짧은 것은 다시 A와 D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와 D가 묶였습니다. 묶였을 때 그럼 이제 B와 A의 거리를 어떻게 가정할 것이냐죠. B와 A, B와 D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C는 이제 한 집합입니다. 이거는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리를 측정을 해서 가장 작은 것으로 거리를 정의하는 것이 최단 연결법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해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런 덴드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아까 C가 가장 작은 점수였죠. 0.1 차이였고요. 그 다음 A와 D가 0.2 차이였고요. B와 C 점수, 그 다음에 뭐 A, D와 나머지 점수를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가져갔냐? 기준값을 적용하라 그랬어요. 기준값 얼마? 0.25. 0.25 이렇게 끊었습니다. 끊었을 때 요게 이렇게 가지에 딱 쳐지는 겁니다. 쳐졌을 때 이거 하나죠? 여기 하나죠? 여기 하나죠. 0.25란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군집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AD가 하나의 군집, C가 하나의 군집, B가 하나의 군집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계층적 군집화였다면 비계층적 군집화는 K-means 클러스터링이란 것이 되겠습니다. 자, K-means 클러스터링은 사전에 결정된 군집수 K의 기초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군집수를 초기에 결정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2개를 할지 3개를 할지 4개 할지를 분석자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군집의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영상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군집 개수 우리 지금 5개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5개를 찍고요. 가장 근접한 놈들끼리 이거 하나의 군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요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묶어가는 겁니다. 제가 색깔을 표현했죠? 그래서 군집의 거리를 계산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을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의 군집이 되어 있는데요. 얘를 가운데점, 평균점으로 가져와요. 이것도 이렇게 파른 집단에서 가운데점을 평균점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행동을 무한히 반복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주로 강의하는 교과목이 데이터 마이닝과 신뢰성 공학인데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A, B, C, D 5학생이 있고요. 앞에 게 신뢰성 공학 90점, 데이터 마이닝 70점 받은 학생입니다. 바로 이 학생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타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초기 군집을 인위적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2개 설정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근처에 있는 것들끼리 우리가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할당하면 어떻게 되죠? 요것들이 비슷한 것들끼리. 이거 비슷하죠? 얘는 요렇게 비슷합니다. 요 그림이 나오겠죠. 네, 군집이 할당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평균을 옮겨가요. 평균을 이렇게 옮겨갑니다. 평균을 옮겨가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군집을 할당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요 상태에서 군집을 할당은 어떻게 될까요? 요게 하나의 집단, 여기 하나의 집단이 되겠죠. 요 거리가 더 가깝지 않나요? 이 거리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군집이 할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군집을 정의하고요. 중심을 옮겨서 새롭게 군집을 만들어 봤더니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이 변화가 없을 때까지 평균을 바꿔가면서 변화가 없을 때까지 하는 것이 K-means 클러스터링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영상을 조금 짧게 만들려다 보니까 좀 말을 빨리 했는데요. 이 부분은 클러스터링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R 코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우선 제가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 20, 18, 그 다음에 15, 13 이렇게 2가지 있고요. 얘네들을 하나의 거리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의 개체죠. 개체고 2개의 변수가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x1, x2를 변수로 가져가고 데이터 프레임 형식을 저장했고 본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리를 계산합니다. 거리를 계산하는 함수는 디스트예요. 디스트. 자, 이 데이터명 넣고요. 거리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계산하겠다. 즉 여기서 보시면 요 거리의 정의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루트 4-20의 제곱 플러스 15-13의 제곱을 1번과 2번의 거리로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하는데요. 최단 연결, 최장, 평균 연결 모두 가능합니다. 그때 쓰는 함수가 hcluster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메서드 싱글이냐, 컴플릿이냐, 에버리지냐 넣고서 계산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덴드로그램을 형성해냅니다. 그때 PAR, 이거 파티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1행 3열로 부분을 지어라. 그리고 나서 플라팅을 하는 겁니다. 플랫을 H1, H2, H3 각각 플랫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클러스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하는 R 프로그램에 내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4가지 변수를 갖는 꽃의 잎과 그 다음에 너비를 가지고 유사한 것들을 추정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럭처 아이리스의 구조를 보실 수도 있고요. 5개의 데이터 형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땐 ggplot이란 패키지를 설정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즉 유사한 것들끼리 이렇게 묶여지는 것들이 조금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는 카렛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십니다. 이 카렛 패키지는 클래시파이어나 리그레션 모델을 검증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서 데이터를 분할할 때, 즉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구분할 때 쓰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 관련된 것은 보시는 코드와 같고요. 다음에 우리가 스케일링을 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왜 필요하냐? 데이터의 단위가 다를 때 토익 점수와 평점, 이것은 데이터 단위 다르죠? 이럴 때는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K-민즈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K-민즈 모델을 적용해서요, 어떤 데이터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저희가 MBCLUST란 패키지를 사용해서 과연 몇 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는 겁니다. 이 MBCLUST란 패키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어요. 26개의 군집 분석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중에 9개가 한 3가지 정도의 군집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집을 3개로 분석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클러스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클러스터링 한번 다뤄봤는데요. 클러스터링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목적을 갖고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유사한 것끼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거나 그룹핑할 때 쓰는 기법으로서 이제 덴드로그램 사용하는 계층적 군집 방법, 그리고 그걸 쓰지 않는 비계층적인 K-민즈 클러스터링, 가장 대표적인 2가지의 기본 개념 설명드렸고요. 아래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가 패키지 위주로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